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번 내용 빡빡이 형 이야기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빡빡이 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금의 상태 그리고 앞으로 바이낸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시간이 남는 시간대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업데이트 부분이 다소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이 시점의 기준에서 나왔던 내용 위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분으로도 소개가 되기도 했었죠. 22년도 총 재산이 130조 원 정도가 됐고요. 그렇지만 23년도 10월달 기준점으로는 23조 원, 그냥 대충 잡아서 약 80% 자산이 녹아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알 수 있는 점은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자산의 굴곡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또 놀라운 점은 거래소에 있는 가치 재산 추이만 들어간 부분이고 개별 재산은 미포함 형태로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는 걸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빡빡이 형이 왜 이렇게 이때까지 뭐 소송이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이제 유럽에서도 미카가 발동이 됐고 그 다음에 ETF에 따른 여러 가지에 있는 문제점을 그 전에 해소를 해야 하는 척도이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바이낸스에 있는 내용의 소송은 연말 정도에나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수순에서 나오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형태로 보았을 때는 누군가는 긍정, 누군가는 되게 부정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 벌금으로 합의를 보았고요. 돈세탁 방지법 위반을 인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무부 내용 정리의 핵심적인 내용만 좀 찝어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자금의 25억 달러의 자산을 압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15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 기금만 18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요 CEO 사임해야 되고 임원직은 수행할 수 없게 되고요. 3년 동안 바이낸스 운영에 관여할 수가 없게 되고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부분은 계속해서 할 예정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임원으로 올라올 거고 그 임원에 있는 앞으로 바이낸스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바이낸스가 앞으로 이제 핫바리가 되던지 아니면 정말로 여기서 전체적으로 또 그 정도 수준만큼만 유지가 될 것인지를 좀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지나면 알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합의로 인해서 장기간 조사가 종료가 될 예정인데 일단은 콜드 월렛에서 하드 월렛으로 39억 테더가 벌금 즉시 납부 준비 중 형태라는 추정에 있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업에는 지장은 주지는 않고는 있지만 약간 의구심이 있는 건 아무래도 CEO에 있는 재량과 역량이 많이 중요한 형태인데 개입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 벌금을 어떻게 개인이 이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도 우리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개인 자산 관련해서 너는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니? 라고 되어져 있었던 내용들을 좀 많이 끄집어 와서 한번 찾아보기도 했었는데요. 21년도 4월 달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여기에서도 나는 유동성을 훨씬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엇을 제일 많이 들고 있냐면 BNB와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여전히 BNB를 본다라고 하면 BNB를 제일 많이 들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 단기간에
이 시가총액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바이낸스에 있는 자체가 BNB고 BNB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잠풍자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또 다른 관점으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미리 그런 블로그에서도 미리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또 쓰셨던 내용문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자, 바이낸스가 최근에 수수료나 상장비 필요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공격적인 선물 상장 등의 세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뭐 듣보잡 막 상장시키고 선물 막 상장시키는 이유가 왜 그럴까? 원래 바이낸스가 원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정말 뭐 위험한가? 아니면 무언가 있나? 라고 했는데 그게 조각이 이번에 맞춰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USDC로 받은 돈은 당장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죠.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돈은 건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대부분 차지하는 BNB 보유 빼놓고선 없다라고 놨기 때문에 이때 당시 BUSD 마켓과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BNB 거와 BUSD를 본다라고 하면 되게 재미난 거는 BUSD도 이제 연초 3월 1월 달 그 시점에 공격을 받고 나서 자금을 쭉 빼고 내년 정도에 서비스 종료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힘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BNB도 이제 당연히 BUSD나 나머지 쪽에 힘이 전체적으로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BNB를 갖다 팔 거냐, 비트코인을 갖다 팔 거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아직은 안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추후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 벌금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기간이 써져 있어요. 15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니까 18억 달러 정도는 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도 개인 지갑에 일부 자금이 분명히 좀 크게 움직인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이 녀석 거다라고 추정은 해볼 수는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분위기가 잠깐 안 좋아졌던 이유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BNB 영향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동향, 일주일 동향을 본다라고 해도 갑자기 어느 정도 가격이 못해도 한 260 정도 를 유지를 하다가 지금 230까지 골러갔죠. 네.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거래소 운용 부분에 따른 신뢰도가 이제 약간 좀 무너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알 수 있는 거는 아직 이것만 해소가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바이낸스에 관련된 소송은 몇 가지가 좀 더 한두 개 정도는 더 남아져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로 다 퉁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소도 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분명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좀 연두를 하면서 2024년도 맞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걸로 다 퉁쳤다라고 보는 거는 약간은 좀 다른 형태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래소 부분에 따른 건 별개, 개인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도 딴지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이제 직원들이 대부분 구조조정을 그 전에 23년도에 좀 많이 했고요. 3분의 1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복지 혜택도 많이 축소해서 대규모 이탈이 나왔고, 사내 인력 유출도 생각보다 심했고, 대부분 핵심 인력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대부분 뭐 CEO나 뭐 CFO나 뭐 이런 쪽 담당하셨던 분들이 대거 많이 떠났고, 바이낸스 US도 이제 CEO가 여기에서 더 이상 사업하기가 어려운 척도라서 나도 퇴사하겠다라고 나왔던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낸스가 앞으로 뭐 한 방에 폭망할 거냐, 그건 아니고 천천히 힘을 빼서 시장의 충격을 좀 덜 주면서 이제 뭐 코인베이스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밀어서 미국이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장으로 재편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보석금으로 풀어놨지만 어차피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집행 금액이 좀 더 축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바이낸스가 최근 앞으로는 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그리고 지금 움직임은 과거에 뭐가 있었냐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낸스가 7월 달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FDUSD를 새롭게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홍콩 기반으로 만들었던 스테이블 코인이고 비율은 1대1로 있는데, 되게 웃긴 건 요 7월 달에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웃긴 건, 자, 그 전에 이제 1월 달에 수수료 부분으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자기에 있는 BUSD 마켓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누군가를 그 중간 사이에 이걸 만드는 그 과정 사이에는 좀 시간의 텀이 좀 생기니 TrueUSD를 좀 많이 밀어주긴 했어요. 근데 이제 FDUSD가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얘를 다시 한번 육성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게 얼마만큼 육성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번 벌금 형태가 이대로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역사상 7번째 높은 벌금형이 될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탄원서를 냈다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이낸스도 이제 막 우리가 저물어 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TrueUSD 부분보다 요즘 최근에 FDUSD의 마켓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 FDUSD 마켓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많이 상장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한 두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많이 상장을 시켜서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셔라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소에 지금에 있는 제가 자주 보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서 다른 쪽에서 갖고 왔습니다. 난센에 있는 그 대시보드에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서도 대략 준비금이 64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운영에 크게 문제는 없다, 유동성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빡빡이 형이 머리가 좀 좋아요. 그래서 빡빡이 형은 개인 지갑을 갖고 있을까요? 있긴 하겠지만 메인은 무엇이냐면 거래소가 자기 개인 지갑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실제 현금을 나는 들고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예, 아무것도 보유하고 싶지 않다, 소유하고 싶지도 않다. 이 말의 의미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내 돈인 겁니다. 그냥 내 돈을 굳이 은행에다가 남겨놓으면 다 추적하고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내 사업망에 내 마켓 하나 뚫어갖고 내 스테이블 코인 마켓도 또 뚫어서 그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눈치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지 개인 지갑도 따로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에 있는 자금은 거의 다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부분으로, 수입기나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이고, 요 시점에서 또 수혜자도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수혜자만 묶어놨습니다. 아크 인베스트 누나는 그 시점 그 전에 22일 기준점에 GBTC 정리하고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습니다. 미리 소스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좀 본다라고 하면요, 어딨니? 예. 좀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은 높아지겠죠. 경쟁자가 없어질 지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조용하게 저스틴 선도 여기에 좀 얽힐 것 같은데 덩어리가 좀 작으니까 그냥 요거를 배제하고, 그리고 또 미국의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스틴 선은 거래소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자기 주장입니다. 100% 확인까지는 제가 시간상 못했지만 뭐 자기가 TrueUSD 주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면 스테이블 코인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거래소도 갖고 있는 또 다른 뭐 중국 친구 저스틴 선도
이번 형태에서도 얽힐 수도 있었지만 교묘히 또 빠져나갔고, 그 다음에 이런 소식이 나오기 전에 똑똑한 거리는 그 전에 636개 정도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스틴선 잠깐 이제 맛보기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BUSD 공맥을 이 공맥이 좀 나오니까 트루 USD를 스스로 무료로 이벤트에서 많은 이 유동성 쪽을 이쪽으로 많이 대체를 시켰죠. 그래서 BUSD에 있는 수익성이 좀 떨어질 때, 오히려 또 BNB에 있는 수익성이 좀 떨어질 때 그 대체로 트루 USD가 거의 다 가져갔다. 그래서 저스틴 선이 이제 뒤에 있다라고 추정되는 기업이 트루 USD고, 여기서도 이제 그 전에 21년도 4월 달에 대부분 인수가 됐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이제 앞으로 또 그 다음 뭐 크라켄 거래소에서 뜰러 및 청산 대행사 운영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거래소에 있는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ETF 부분이 좀 더 부각화될 확률이 높은 그런 진통적 단계 구간이구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뭐 그런 펌핑은 물론은 뭐 단일 에어드랍 관련해서 뭐 나오는 거니까 얘는 뭐 좀 다르게 볼 필요성이 있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잠깐 주춤을 했던 이유도 그렇긴 하지만 앞으로 항소 결과 부분이 또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 개인에 있는 그런 것도 문제를 만약에 트집을 갖게 되면 그것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 대신 바이낸스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까지 비트코인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지갑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렇게까지 많이 흔들릴까 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템포를 이미 계속 이렇게 현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순수하게 이 돈 다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항소 시점을 좀 보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그 전에 대부분 자금 집행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자금이 어느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빡빡이 형의 개별 코인 비중도 좀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걸 따로 한번 체크를 해서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순탄치 않았던 부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번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항상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